네, 차이나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을 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강경한 정책보다는 다소 온건하게 좀 전환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서 발표된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내용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HSBC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소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체감 지표를 나타내는데요. 네. 이 지표가 그 시장 예상보다 하회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의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금난에 지금 봉착을 해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중국에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은행권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 대출을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제를 이끄는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 생산이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에 전인대 이후에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달 이후부터는 다시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당분간 HSBC라든지 국가통계국의 그 PMI 지표를 보면 지금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 좀 불안한 국면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앙경제공작회의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 일단 안전 성장을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어요. 이 밖에도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었나요? 네, 이번에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탈재정 정책을 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 과잉 생산 문제라든지 국유 기업 문제 그리고 부실채권 문제로 인해서 의견 조율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성장과 개혁 중에서 어느 한쪽을 지금 채택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은 내년도에는 안정 성장을 주요 그 이슈로 지금 다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6대 주요 그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농민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량 안전 보장을 주안점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제조업 자본 스톡 순환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비 투자가 성장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과잉 투자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현재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15% 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국 정부는 빠른 속도로 좀 그 감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과잉 생산 시설 해소를 위한 산업 구조 조정을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4천조 원에 달하는 지방 정부의 채무 리스크도 억제시키면서 투자를 좀 억제시키는 정책을 강하게 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 협조를 강조한 발전이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그 보장 그 개선 같은 쪽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든지 서민주택 보급이 내년도에도 중국의 그 투자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대개방 확대입니다. 중국은 한중 간의 FTA 체결을 폭넓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이번에 내포했고요. 중앙아시아하고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형성하고요. 또한 아세안과 관련해서는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을 하면서 미국 TPP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한다면 중국 내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내세우는 한자녀 정책 완화라든지 신용도시와 녹색도시, 차세대 농업과 관련해서는 주목하셔가지고 보셔야지 내년도 우리나라 증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종목들을 발굴하실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나온 내년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경제 운영의 6대 주요 임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당초에는 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안정 성장을 주안점으로 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펴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 중국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지금
발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그 앞으로는 전인대 전후에서는 실질 GDP 성장률은 7% 전후로 지금 조금 낮출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같은 3.5%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요별로 보면은 소매 판매 그리고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묶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고정자산 투자는 19%로 올해보다는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수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중국 위엔화는 6위엔 전후까지 절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의 위엔화 환율과 주가 지수 를 나타나는 건데요. 위엔화가 절하되면은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요. 위엔화가 절상되면은 중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는 위엔화 절상이 내년도에도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가 빠른 회복세를 타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골드만삭스라든지 HSBC 중국의 최대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중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가 내년도에는 10% 안짝의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 성장 기조를 강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긴축을 좀 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물가 상승률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나타나는 물가 지수는 지금 현재 3% 전후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체감 물가는 이것보다 상당히 좀 높습니다. 특히 쇠고기라든지 수입 농산물, 친환경 식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를 뛰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가격을 보면은 카페 라떼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 사이즈 같은 경우는 4,000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4,7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을 정도로 도시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은데요. 앞으로 내년도에 들어가면은 전체 식탁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 가격이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히 가파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 말에는 물가가 3.5%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위엔화 절상뿐만 아니라 통화와 관련된 팽창 압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통화제 발행이라든지 긴축 정책을 앞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의 구조 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당장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4만 개 국유 기업뿐만 아니라 1,000만 개 되는 민영 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850개나 되는 IPO를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증시에 공급해 줄 예정으로 있고요. 막대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우선주 발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 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만큼 자동차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온라인 쇼핑, 가전업종 쪽에 특수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4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된 우리나라의 에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KMW,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다양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도 2%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3D 프린트를 차세대 육성 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수리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테마주들이 내년에는 우리 증시에서도 활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의 이슈 또 위안화의 절상 압력입니다. 위안화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머니가 또 중국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한머니 사실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머니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머니들이 매달 1조 원 넘게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머니들은 증권회사의 특정 금정 신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진출된 4대 중국 은행들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3.23%의 금리에 정기 예금을 1년 내지 6개월짜리를
우리 기업이라든지 은행들이 사게 됩니다. 이 자금들은 그 스왑 거래를 통해 가지고 0.5% 차익을 더 주는 조건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국 내에서 보면은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재테크 상품이라든지 중국 은행들이 발행하는 CD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9월 달에는 중국 시장에 들어간 그 핫머니들이 160억 달러 그리고 네. 10월 달에는 240억 달러 정도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핫머니들은 대부분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그 홍콩과 관련된 수입 물동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대신 홍콩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 차익만큼 중국 시장으로 핫머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짚어봐야 할 사항 정리를 하고 이 시간 마무리를 지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위안화 예금에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혹시 주의할 만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그 핫머니들 같은 경우는 한 45억 달러 정도가 중국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 10대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250조 정도 자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을요. 이 자금들이 금리가 0.5%만 높아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환해지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중국의 그 은행단들의 신용 등급이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기 등급이 됐을 경우에는 환매 지정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